안녕하세요. 이어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전경의 나무를 좀 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뒤쪽 배경을 이어서 그리도록 할게요. 순서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부분이 전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해서 앞에부터 뒤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리면 됩니다. 뭐 당연한 거죠. 어떤 그림이든지 중요한 부분부터 그린다. 중요한 부분부터 그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이 풍경 안에서는 가장 포인트가 되는 이 아파트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아파트를 그리게 되면 이 앞쪽에 있는 것들이 약간 방해가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리려다 보니까 얘를 안 그리면은 그리기가 뭔가 애매한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순서대로 맨 앞에 있는 것부터, 자, 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 부분을 그릴 때 이런 데부터 하지 않고 요 더 앞에 있는 것부터 했던 이유가 당연히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저는 그거를 방해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편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이 가장 튀어나와 있고 이게 좀 더 뒤에 있는 거라고 쳤을 때 뒤에 있는 것부터 그리면 앞에 있는 거 그리기가 좀 더 껄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앞에 있는 것부터 뒤에 있는 거 그 순서대로 그리는 게 가장 원활하게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럼 대체로 뒤쪽에 있는 건물들은 밑그림만 봐도 선이 위주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이쪽에 이 언덕배기를 우선 선으로 먼저 표현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바위가 몇 개 있는데 그 바위도 선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 풀잎이 올라갈 거라서 선을 긋지 않고 비워둡니다. 붓을 약간 눕혀서 살짝 찍은 다음에 내리긋는 준이 부벽준, 약간 도끼로 찍은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준법을 부벽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조그마한 상황에서 그것이 알아볼 수 있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그림을 혹시 여러분들이 볼 기회가 된다면 이런 데서는 이런 필법, 준법이라는 게 그냥 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겉에 이렇게 채색이 아닌 스묵으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측필로 면을 채워준 다음에 남은 비백을 손으로 다듬어서 마치 나뭇결이나 어떤 결감이 느껴지게 처리하고 있어요. 선이 약간 툭툭 끊어지게 씀으로써
돌에 도장 파는 듯한 느낌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벽준과 비슷한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바위나 돌 그릴 때는 어느 정도 명암법이 차용이 되는 편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쪽은 밝게 빼놨고 이렇게 빛 받는 쪽으로 조금 어두운 식으로 빼놨죠. 이제 이 밝은 쪽도 이제 비백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눌러주기만 하면은 표면에 거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돌 느낌이 나게 되죠. 여기서도 꼼꼼하게 선으로 다듬어주면 밀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선 굵기의 완급 조절이 포인트예요. 어떤 부분에선 굵게 써주고 어떤 부분에선 가늘게 써주고. 이 나무가 있는 부분과 이 언덕배기는 거리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의 화면 전체를 같은 농도의 먹을 사용해서 그릴 겁니다. 이 거리감을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전에 말했던 조광 효과라는 게 지금 보시면 이런 데서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 이파리 덩어리, 이쪽 이파리 덩어리 그 사이사이에 약간 풀어줌으로써 뿌연 부분이 생기죠. 그 부분이 약간 좀 더 극적으로 강조가 되면 빛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런 걸 조광 효과라고 합니다. 되게 조금의 티가 안 나는 실수면 상관이 없는데 티가 좀 많이 나는 실수가 하게 되면은 그림의 수정을 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진 않지만 수채화나 유화 같은 거에 비하면 그림 수정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더 약간 더 조심해서 그리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되는 종이가 배접을 3번 거친 3합지라고 하거든요. 3번 합쳤다 해서 3합지인데 보통 그렇게 두껍게 만들어진 종이를 통칭해서 장지라고 불러요. 그런 것을 화판에 지금 잘 정성스럽게 붙여놓고 스케치도 노루지에 해서 이 화지 위로 비교적 깔끔하게 옮겨놨는데 실수로 그림을 다시 떼어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 신경을 다 세워서 그림을 그려야 되죠.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은 꽤나 단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매우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실수해서 아직까지 실수를 한다거나 좀 망쳤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림을 떼본 적은 없어요. 그냥 자기 만족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아닌 거고 치고 넘어가죠. 아무튼 비백을 만들어서 그 부분의 선 처리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어떤 나뭇결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거는 제 자신의 시그니처입니다. 딱히 어딘가에 뭐 특허를 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모든 사물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림이 분명히 붓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데 판화 같다, 인쇄물 같다. 처음에는 그 말이 그렇게 막 좋게 들리지는 않았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직접 그렸는데 인쇄물처럼 보이다니, 그런 말을 뭐랄까 의도한 게 아님에도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통회화 같은 경우는 나무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종이도 나무로 만들죠. 먹도 나무를 태워서 만든 끄으름을 악교로 응집시켜서, 그러니까 그 끄으름을 응집시켜서 악교로 굳혀서 만들죠. 물론 기름을 태워서 먹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그보다 먼저 나무를 태웠겠죠. 이렇게 중간중간 앞쪽에 좀 더 해줘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틈틈이 건드려줍니다. 자꾸 카메라를 제가 툭툭 치게 되네요. 요 앞에 나뭇잎 작업을 지난번에 영상 마침 이후 시점에 전화기 타임을 이용해서 타임랩스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너무 순식간에 끝나버려서 보는 데는 큰 도움은 되지 않겠더라고요. 대신에 막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 또 나중에 다 취합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집중을 하게 되면 말이 끊어집니다. 말을 안 하게 되면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고통스러울 텐데
제가 너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은 화면을 영상을 빨리 돌려보시든지 보시든지 하는 식으로 지루함을 달래주세요. 팔을 굉장히 들어 올려서 그리니까 좀 아프네요. 이럴 때는 진짜 붓을 떨어뜨리는 걸 가장 조심해야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였나? 예술고에서 근무할 때 예술고는 미전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교에도 미전 같은 게 있죠. 과제전이라고 해서 그거를 학생들하고 공동 작품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 공동작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고 각자 제작을 해서 그거를 공통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DP 설치하는 식으로 개인 작업이자 공동 작업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저는 그때 작업을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그리는 걸로 했었는데 다 그려놓고 이제 배경 처리를 하려는데 붓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 처리하다가 그래갖고 마치 잭슨 폴록 잭슨 폴록이 맞나?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참 사람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액션 페인팅으로 유명한 그 폴록 같이 화면에 어느 한 부분에 먹이 팍 튄 겁니다. 붓을 떨어뜨려서. 그래서 그때 진짜 참 그 잠깐 동안은 되게 참담하더라고요. 다 그러는데 이걸 다시 떼서 새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고 있는데 새로 하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없고 그때 저는 그냥 화면 전체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정말 종이가 찢어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려야 되는 대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중요한 대상이 정말 처참하게 망가졌다거나 하는 그런 실수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는 약간 타협을 하면서 운영을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임용실기를 꾸준히 2011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한 번도 안 쉬고 매년 겨울 시즌이 되면 가르쳐 왔는데요. 그분들 수십 명 중에 늘 한 거의 반 가까이 나타나는 모습이 그려야 될 게 많은데도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반복하시는 분이 덜어 있어요. 물론 그게 그 태도, 그 자세 자체는 좋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좀 더 많이 그려보고 그려야 되는 시기에 될 때까지 뭐 하나를 잡고 있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피해야 되는 자세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그 이야기랑 이거랑 조금 맥락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너무 능력 이상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스트레스를 받지는 말자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바위가 언덕백에 있는 바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게 안 보이면은 큰일 나는데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랄까 의도치 않게 약간 그림에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은 저가 잘 컨트롤 해야겠죠. 뭔가 이렇게 제가 나무를 좀 덜 그린 것 같네요. 그럴 때는 스케치를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런 화선지 한지 계열은 빵을 두드려서 지우는 것처럼 두드려서 지워야지, 이걸 이렇게 문대거나 좌우로 해버리면 켄트지나 이런 서양지는 종이 자체가 이렇게 지우개질을 해도 종이 자체의 결이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게 일어나면서 종이가 매우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레 지우개를 두드리면서 지워줘야 해요. 이번에 스케치하는 거를 잘 없앴고요. 위에 바위는 다 그렸나 지금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언덕이 이렇게, 여기 언덕 꼭대기고요. 이렇게가 길이 있고, 여기 얇게 해놓은 것들이 숲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낮게 뭐랄까 화단처럼 꾸며놓은 곳이고, 여기가 이제 약간 이렇게 끝까지는 절벽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약간 이렇게 경사진 부분,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에요. 일단 이런 부분은 선적으로 선 처리를 우선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불특정하게 중봉이 아닌 중간중간 끌었다가 약간 이 풀리파리가 있는 듯하게 뾰족 점처럼 끊기도 하고, 중간중간 비워두는 부분도 있는 그런 선을 써주면 좋죠. 새 붓을 쓰고 있는데 나름 붓이 좋은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붓을 샀던 붓이 3개인가 연속적으로 꽝이어서 안 그래도 싸지도 않은 붓인데, 이거는 15,000원 주고 샀는데 꽤나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장비 탓을 하지 않는 게 좋긴 하지만 마음에 드는 붓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좀 손이 가기가 참 불편하네요. 이런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입니다.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은 시간이 다 되면은 또 여기 보시면 이 언덕배기 뒤편으로 나무가 저쪽 언덕 넘어서 있는 바닥에서 올라온 나무 윗부분만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 작업은 또 타임랩스로 찍고 이제 아파트 작업이 들어갈 때 다시 또 영상을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는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찍혔는지 한번 볼까요? 벌써 27분이나 찍혔네요. 지금 저 바이하고 하는데 바이 몇 개 안 되는데도 27분이나 찍었습니다. 와, 제가 손이 좀 많이 느린가 봐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